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 다시 주간 시청 순위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캐대언의 인기가 여전히 K-푸드의 인기 상승세에도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우리보다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제 삼양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하나로 완전히 이제 회사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김밥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냉동 김밥까지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삼양식품부터 해외 시장 전략을 새롭게 세운 또 주류 업계 소식까지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김정욱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대언의 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김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또 이 음식료 업종 자체로 해서 보면 네. 대미 수출은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6월달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선수요가 좀 있었고요. 이 재고를 좀 리스타킹하는 경우들이 나와서 6월달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일단 수출이 좋았고 7월달에 이제 감소를 보인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별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 전체 라면 수출은 7월에도 20% 성장을 이어갔거든요. 미국이 내려갔지.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해외 전체로 봤을 때는 성장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이제 관세가 좀 정립이 됐기 때문에 15% 관세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이 관세 영향을 이겨낼지 이제 가격 인상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 기업들의 제품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B2C 제품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높지가 않거든요. 뭐 2,000원에서 한 3,000원 수준, 뭐 냉동식품이 비싸도 한 10,0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7, 8% 정도의 가격 인상을 인해서 이제 관세 영향을 많이 상쇄할 것 같고요. 그 정도 가격 인상이라면 절대 가격 수준으로도 이제 뭐 한 500원, 1,000원 내외에 이제 위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도 적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 등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리가 되고 전략들을 세우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다시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을까 미국 쪽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00% 국내 생산이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뭐 현지도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100%여도 실제로 관세를 맞아도 독점적인 지위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과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양식품은 거의 100% 수출로 대응을 하고 있고, 농심, CJ 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현지 업체들은 이제 관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또 현지 원재료비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 물류비 부담 등을 그대로 좀 받기 때문에 수익성에 좀 저하가 좀 상반기에 조금 두드러졌었고요. 오히려 삼양식품은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이제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제 관세 영향 봤을 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조금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뭐 카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라면이라는 게 많아야 한 500원, 1,000원 정도. 그렇다면 이 정도 지불하고 그냥 오리지널티,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먹겠다 이런 수요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삼양도 뭐 관세 영향이 긍정적인 건 아니죠, 사실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이제 15% 정도라면 기존에 우려했던 25%보다는 좀 낮은 상황인 거는 긍정적이고, 기업이 어느 정도 가격 인상으로 그 관세 영향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워와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했을 때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탈이 나올까?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삼양식품이 이제 7월부터 밀양 2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이제 계획대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7월 한 달 기준으로 25%를 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60에서 70% 정도를 이제 12월 기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순항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국내에서 라면 시장 뭐 하면 1위가 네. 농심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판도가 완전 삼양식품이 훨씬 더 앞서 나가게 되면서 네. 판도 자체가 바뀐 느낌인데 네네. 농심이 그래도 이제는 좀 해외에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캐대헌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농심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해외 진출한 역사는 매우 길죠. 농심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면서 이 제품 제형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외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이런 국물 있는 라면이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대표적으로 많지 해외에서는 뭔가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음식을 말아먹는 문화가 이렇게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이제 볶음면 형태이기 때문에 파스타하고도 유사했고 예, 소비자들을 조금 사로잡기에 좋은 제형이었다. 또 맛에서는 아주 극도로 매운맛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재미 요소를 줬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삼양식품의 성공 요인으로 꼽는 배경은 이게 단순히 라면으로서만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얘는 이 라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SNS의 컨텐츠가 돼버렸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게 되면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목적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또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용이하고 가볍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결합이 돼서 인기를 끈 건데요. 농심 같은 경우 그래서 제형과 맛에 집중해서 투움바신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투움바 출시했는데 까르보 불닭의 일종의 좀 카피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움바는 그래서 맛과 제형은 캐치를 했다. 볶음면이면서 좀 크리미한 매운맛, 소비자들 좋아하는. 하지만 이게 이 후발 제품이고 카피 제품이기 때문에 더 큰 이슈, 더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좀 퀘스천이거든요. 사실 올해 2분기 출시하고 나서 지금 온라인상의 SNS 컨텐츠가 뭐 열풍을 불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는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뭐 농심과 삼양을 비교해 보면 농심이 삼양보다 여전히 매출도 크고, 예, 미국이나 이제 미국 외 지역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맞지만 수익성 차이가 큽니다. 농심은 아무래도 국내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라면 마진율이 한 4, 5%대 머물러 있고요. 삼양은 절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80%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라면 마진율이 피크 시기에는 25%까지. 예, 지금 최근 2분기에도 21%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총으로 비교해 보면 삼양식품이 농심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삼양식품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삼양식품은 좀 불닭볶음면이라는 인기 상품 하나로 뭔가 상품이 딱 집중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었던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기도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SNS에서 좀 챌린지 형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일시적인 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품군이 너무 불닭볶음면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네. 삼양식품은 좀 앞으로는 좀 뭔가 다른 대비책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이 두 가지인데요. 이 불닭볶음면 뭐 게임 사랑 비교했을 때 원 IP인 거잖아요. 어쨌든 IP가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원 IP에 대한 챌린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거는 불닭볶음면이 우리나라 출시된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오, 네. 벌써 그렇게 벌써 됐나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수한 제품이 됐고 라면 시장에서 2012년 불닭볶음면 이후에 스테디로 자리 잡은 제품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라면 시장의 제품 브랜드 그리고 이제 뭐 수입 제품 다 더했을 때 PB까지 지금 한 500개가 넘는 라면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너무 많은 시중의 라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하여금 한 제품이 나와서 꾸준히 먹게 하기에는 단순히 맛과 가격, 퀄리티만으로는 한계가 좀 명확한 겁니다. 불닭볶음면도 재미 요소가 결합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닭볶음면의 국내 매출액은 약 1,500억 정도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계속 소비자로 남아주는 거죠. 네, 새로운 이 초중고 대학생들 유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고 또 이탈한 소리도 있죠. 30대가 넘어가면 좀 먹기 힘들잖아요, 제품이. 그래서 속이 쓰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세대에서 꾸준히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10년 이상 장수한 제품이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소비자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네, 중국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장률이 2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27년도에는 중국 공장도 건설을 할 거고요. 완공을 할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인기를 누린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 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이 증설 물량들이 흡수가 된다라는 거는 재구매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회사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신제품 측면에서 최근에 소스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이 회사 베이스는 좀 코인 육수 베이스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불닭 소스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신제품 신규 카테고리 확대를 위해서 이 소스 회사 M&A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결국 먹는 거니까 경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농심, 오뚜기도 라면 이제 만드니까 그러면 네. 실제로 그렇게 경쟁사가 계속 나타나면 삼양 같은 경우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의 정책이나 아니면 전략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맵탱이라든지 브랜드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양 자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글로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제품이 또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양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불닭의 경쟁 제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닭도 중요하지만 불닭 외의 브랜드를 또 키우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뚜기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좀 뭐 매운맛의 볶음면 신제품을 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포인트가 오히려 좀 많지 않다라는 게 뭐 가격이라든지 여기서 확실히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게 크지 않다면 소비자 이탈이 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먹던 거를 먹는 거고 이게 일종의 좀 중독이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맛에는 그리고 그 미묘한 소스의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갈리는 게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소비자 이탈을 좀 막으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더 가져가려고 매출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라면이나 뭐 스낵이나 다 지금 해외 시장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류업계도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하이트진로도 이제 베트남 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요. 롯데도 이제 소주 쪽으로 이제 글로벌 해외 쪽으로 수출 노려보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벌써 이제 동남아에 가시면 한글 라벨로 된 소주들이 있습니다. 건배, 태양, 선물 현지 업체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소주입니다. 네. 마치 한국 제품인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예, 워낙 K 소주가 인기가 있으니까 현지 업체들이 이제 소주를 만드는 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물에다가 99.9% 주정 알코올 주정을 타고 여기에 감미료를 넣어서 만드는 게 소주인데 우리나라 소주 평수처럼 초록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의 소주 시장 성장률은 거의 100%를 상회하거든요. 100%, 20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성장률은 한 10%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점유율은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는 무슬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할랄 소주라고 해서 무알콜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병에 알코올은 아니고 음료수가 들어있는데 그냥 물이 담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인데 이제 소주를 먹는 감성을 느끼고 싶은 거죠, 소비자들이. 예. 할랄 소주로 대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늦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소주 쪽은 기대가 많지만 또 반면에 위험 요인도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소맥 문화 이런 문화 컬처적으로 좀 나가줘야 이런 영상과 컨텐츠가 같이 나가줘야 K 소주를 먹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소주가 좋다라면 해외 소주를 먹는 것도 이제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를 만들어서 재밌어, 맛있어 이런 걸 만들어준다라면 K 소주가 이제 글로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도 컨텐츠 영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네. 문화적으로 좀 더 브랜드를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테라가 인기를 끌었을 때는 테슬라, 테지나 이런 이제 폭탄주 문화가 유행을 끌면서 점유율을 빠르게 키웠거든요. 하이트진로가 테라 출시 이전에 점유율이 20%가 깨질 뻔했습니다. 나오거나 4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테라와 차밋을 진로란 소주를 먹을 이유들을 만들어준 게 좀 마케팅적으로 통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모님을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 폭탄주 맞습니다. 만드는 이모님, 네. 예, 소맥 만드는 이모님을 모셔와서 그거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챌린징하면은 되게 인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렇고 지금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K롤 그래서 김밥 나오면서 예. 김이 한국에서 없다고 좋은 김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에서는 김 스낵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더 비싸지고 더 품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연관돼 있는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이 확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김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엔드단에서는 뭐 풀무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가공식품 업체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당장은 이런 기업들이 직접 투자해 생산하기보다는 OEM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의 연간 김밥 매출액이 한 100억을 좀 상회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뉴스플로우나 인기 대비해서 실제 매출로 찍히는 효과는 좀 적긴 합니다. 근데 김밥의 인기는 사실 2, 3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트레이더스 조에서 이제 냉동김밥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중소 이제 비상장 업체가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냉동식품 공급을 했는데 가격도 싸고요.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원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고 또 이 안에 이 육류 제품 수출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우엉이 들어갔는데 이게 비건으로 통하면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데 5,000원 간편하고 뭔가 이제 이런 탄수화물류에 뭔가 싸먹는 거는
해외에 다 익숙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통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저는 이 뭐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이제 카테고리로서 이제 하나의 자리 잡을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게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라면만큼 빠르게 퍼지기에는 또 한계성이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결국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유통기한이 길고 콜드체인이 없는 보관 방식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이게 전 세계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냉동김밥 인기를 끈다라면 이미 좀 갖춰져 있는 유통과 기존의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제일제당, 풀무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스낵 이런 건 없나요? 김스낵도 제일제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이 네. 하고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CJ 제일제당, 풀무원 이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뭐 여전히 상반기에 좋았던 삼양식품, 그리고 저희가 오늘 K푸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지만 KTNG 같은 기업도 오히려 한류 열풍으로 국내 담배가 잘 팔리거든요. 중동 아태 지역에서. 그래서 KTNG 상반기에 좋았던 흐름을 하반기에 이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반기에 좀 넥스트가 뭘까 고민해 본다라면 이미 이제 실적 1, 2분기 조금 부진을 털어내고 있는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